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꽉 막혔던 비핵화 협상, 남북 경제협력, 이 모든 게 다시 풀릴 조짐인 걸까요? 어제 하루 종일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자화자찬도 있었고 의심 어린 시각도 여전했고 설왕설래가 가득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조간신문 통해 확인해 보실까요? 손석구의 손안의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면부터 보시죠. 예상 다 하셨겠지만 오늘자 일면은 대부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멘트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내에 비핵화하겠다. 구체적인 시간 스케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신문들은 주목하면서 일면에 이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자, 신문 한번 펼쳐보시죠. 한겨레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헤드라인 말 그대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그대로를 헤드라인으로 실었습니다.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하겠다. 비핵화를 위한 이행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의 동력이 되살아났고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놓고 집중적인 협상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브콜에 화답했죠. 함께 해낼 것이라고 말이죠. 예전에도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매우 닮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일보로 가보시죠. 어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방북 성과를 내놓자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졌는데 중앙일보에서는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을 기사에 싣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악수와 합의는 엄연히 다르다. 상당히 미국식의 표현인데 많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죠. 그리고 김정은은 변한 게 별로 없다. 한마디로 평가가 박합니다. 북미 대화가 재개될 동력을 얻기는 했지만 검증 조치가 빠졌다. 즉 이행 계획은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뼈 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 외교 전문가들이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비춰주십시오. 글씨는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대풀이에 불과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말하면 신중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참 인색하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내용 함께 보시죠.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최후 진술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A4 용지 6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준비를 했더군요. 이를 읽어 내려갔다고 하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부당하게 돈을 챙기지도 않았고 공직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 내 전 재산은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다. 검찰이 나에게 두고 있는 혐의는 알지 못한다. 자, 검찰은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요. 구형하는 순간 이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중에서도 연일 뜨거운 감자 부동산 시장 얘기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지금 보니까 추석 전에도 다시 한번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누가 말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표를 보시면 이게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통계치인데요. 더 올랐습니다. 뭐 말할 게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일까? 이렇게 집값이 왜 진정되지 않고 계속 오를까? 정부는 계속해서 누르겠다, 공급 풀겠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집값이 오르는 것 기사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유동성, 기대 심리 이렇게 3박자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대책이 이런 상승 요인을 꺾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정부 대책이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 정부 대책을 더 이상 시장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정부 대책 안 믿는 시장, 이 분석이 꼭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양극화 문제를 조선일보 다루고 있는데 씁쓸한 기사입니다. 일단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백화점 매출은 늘었고요. 대형마트 매출은 줄었습니다. 최근 실적 추이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가까이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죠. 지역별로 또 따져보니까요. 서울의 백화점은 매출이 늘었는데 지방의 대형마트는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었습니다. 명품 프리미엄 제품은 더 찾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매출은 찾는 사람이 줄면서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백화점에서 고급 가전 매장 코너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손님과 이를 설명하고 있는 점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비싼 제품은 더 잘 팔리고 값싼 제품은 더 안 팔리는 소득의 양극화. 결국 소득의 양극화는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과 극만 남고 중간이 사라지고 있는 유통가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 보시죠. 경향신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시도록 하죠. 일본 홋카이도 야스마라는 마을인데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의아하실 겁니다. 이게 뭐지? 게임의 한 장면인가? 영화의 한 장면인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처참하게 산사태에 잠겨버렸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사진은 지난 6일 6.7의 강진이 발생하며 산사태가 나서 마을을 통째로 산이 덮어버린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 전체가 정전이 돼서 암흑천지였다고 하는군요. 우리나라는 경제 때문에 아우성인데 일본은 태풍과 지진 때문에 이렇게 난리통입니다. 순속의 손안의 신문 마치겠습니다.